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클래식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장중에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클래식 코인도 그 영향을 좀 받아서 마이너스 5%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양봉 전환해 주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지금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비트코인의 영향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비트코인이 이번에 ETF가 출시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조정 흐름은 자, 이미 예견이 됐었던 사항이었죠. 작년 11월 달에 이미 JP모건에서 분석을 내놨는데, 자, GBTC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되게 되면 27억 달러 이상 유출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하방 압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자, GBTC 상품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 펀드 상품인데, 자, 퇴직 연금 등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매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 GBTC 상품이 지금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GBTC를 매매했었던 투자자들이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일제히 매도에 나서면서 현재 ETF가 승인되고 나서 사흘 동안 GBTC에서 빠져나간 투자 금액이 자그마치 1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이 자금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갈아타기 수요다라는 것입니다. GBTC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도하고 ETF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매도 압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이후에는 다시 이 자금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패닉셀은 이미 지금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세력이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고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저점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어차피 우리 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필두로 나서서 ETF 출시를 이제 해 주었고, 그리고 이 물꼬를 터준 셈인 거죠. ETF 관련한 그 본물은 이제 터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여러분 절대 끈을 놓치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림목관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좋은 징조이고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면 되십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코인 시장에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9종에 대한 거래량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움직임도 우리가 지금 꼭 예의주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P 자금 유출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영향을 받은 부분 때문인 거죠. 유럽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GBTC를 제외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10개가 지금 10곳에서 나흘간 29억 달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자, 발키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20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새벽에는 조금 SEC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왔는데, 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절대 비승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이번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던 발행사 입장을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순조로운 출시가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반대로 SEC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내부에 일부 저항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소식통은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과 블랙록의 ETF 승인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계속해서 불확실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자,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 겐슬러 위원장과 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그 두 입장이 서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는 앞으로 본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벌여야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겐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ETF 출시를 앞두고서 지금 첫 승인이 있고서 벌써 10년 만에 승인이 된 것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포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 대세를 거슬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젠 더 이상 SEC도 더 이상 이 대세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의 현물 ETF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콩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자, 미국도 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고 봐서도 안 되죠. 잘못하다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중국에게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빠른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까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본다라면, 자, 조만간 시장에서는 빠르면 5월달, 늦어도 12월달까지는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충분히 5월달 아니라도 충분히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 첫 신청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거죠. 굉장히 SEC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이젠 더 이상 중국의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을 늦출 수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지금 이더리움 ETF가 5월달에 승인될 가능성이 70%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5월은 작년이었죠. 11월달에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총 7개 운용사들이 SEC에게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날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SEC의 답변 기한이 바로 5월달인 거죠. 가장 빠른 게 5월 23일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SEC가 답변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때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올 연말로 이더리움 ETF 승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4개월에서 11개월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 시간을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관련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급등은 없습니다. 급등은 급락을 부르죠.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방향성을 갖고서 상승을 전개에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실 거고, 눌림목만 나타났을 때는 비중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방향성 갖고서 진행해 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호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순이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은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관련한 분석가도 자, 이더리움이 내년에 비트코인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지금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자, 2024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자, 올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냈다. 이것이 반전될 가능성은 이더리움의 기술 발전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의 입지에 달려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그 해결책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자동 소각 메커니즘으로 공급이 감소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 매력도가 높아진다면 가격 상승이 촉진될 것이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자동 소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이더리움의 가격은 자,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대세 흐름은 너무나 자명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 덴쿤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1월 7일 날짜로 해서 자, 골리 테스트넷에서 이미 지금 1차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차가 바로 지금 1월 30일 날 덴쿤 자, 하드포크를 진행하고,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도 2월 7일 날짜로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2월 말 또는 3월 말에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덴쿤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확장성 그리고 저장 비용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가스비 전송 수수료를 절감하고 데이터 저장 공간을 크게 확장을 시키고 비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높은 수수료 그리고 느린 거래 속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NFT 시장과 디파이 생태계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는 이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지배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넘보려고 하는 솔라나 코인이 있죠. 그리고 에이다 코인 등 이런 경쟁 블록체인 대비해서 이런 이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는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업그레이드보다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가장 많이 자,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2월 말에서 3월 말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이제 생기게 될 거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도 굉장히 멋진 상승력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자, 지금 호재성 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진행이 잘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대세 흐름은 자,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자,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자, 그런 이제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눌림목권이 나타났을 때는 자, 계속해서 여력이 되시는 만큼 수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연초를 기준해서 이 ETF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가까지 3배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200%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죠. 자, 그러면 이 무거운 비트코인이 3배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200배나 가벼운 종목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은 얼마나 상승을 보여줄까요? 최소 5배입니다. 최소 5배에서 10배 아니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력 갖고 올 수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21년도 비트코인의 반감 기슈로 인해서 지금 1000% 이상 급등했었는데, 자, 올해는 ETF 출시 기대감과 그리고 반감기, 그리고 올 12월 달에는 미국 대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21년도의 불장을 더욱더 능가하는 그런 역대급 불장이 올해 안으로 도래하게 될 거고, 그 핵심에 있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우리 꼭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다른 코인들이 ETF 그리고 반감 기시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은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에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계속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인이 나오는 대로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빠르게 공유해드리면 여러분이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문자가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카톡방 통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다 이제 공유받고 계시고요. 자, 서로 이제 공부도 많이 이제 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 지켜만 보셔도 공부가 많이 되실 거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